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부터 매우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펀드 매니저 분들도 주식 선물 비중을 최저치로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과거 때를 보게 되면 11년도 15, 16, 그리고 2020년도 3월,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현금을 제일 많이 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현금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위기는 아마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USDC에 있는 코인 발행과 그 다음에 코인에 있는 발행에 있는 금액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 상태로 왔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요새 개미들이 제일 많이 미국 증시에서도 매도세가 빠르게 나와주고 있었다고 하는데 주력으로 매도를 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배당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술주나 바이오 쪽이 제일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재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익률, 즉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회사들이 아닌 부분은 즉각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코인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기술주와 바이오가 약간은 전 결합된 모델링이 코인사와 좀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도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가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코인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10년에서 지금 넘게 지나왔던 과정을 보게 되면 이때까지 시총 1위부터 10위권까지 매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 중간에 뭐 상폐되거나 없어졌던 코인들도 꽤 많기 때문이죠. 그러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높게 측정을 해서 그만큼 공모자금이 많이 모였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총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술주 플러스 바이오에 따른 성향이 좀 많이 있다. 특히나 바이오도 이제 실제 시제품이 나오는 과정까지는 그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진짜 운이 좋아야지만 그 시제품 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비슷한 비율을 좀 해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코인 회사들도 산 넘어 산은 맞겠지만 거기에서도 일부 소수만 살아남아서 재평가가 받을 것이고 우리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트코인을 선정을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고 잘 생각을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도 나빠질 수 있다. 경기 침체기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 실적 EPS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코인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상관관계가 있죠. 예. 과거에 기관들이 코인을 매입했던 36%가 이제 매입을 했고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국 증시와 이제 코인 회사들이 지수가 거의 요새는 좀 비슷한 형태로 커플링이 되어가고 있는 수순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코인 거래소에 따른 실적, 그 다음에 채굴회사들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 아주 미치는 영향이 인자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코인 거래소도 요새 그 다음 분기 때는 거의 실적이 거의 똥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새 코인베이스 자체에서도 나노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채굴 회사들도 고정비 빨리 떨구기 위해서 한동안 팔지 않았던 채굴 물량도 좀 많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시즌에 분기 실적도 우리는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요소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QT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연준의 QT가 9월달에 960억 달러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규모가 꽤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또 변동폭이 꽤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G7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공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무의미한 짓거리를 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사태 이후부터 중국과 금 매입량을 엄청나게 늘려놨거든요. 달러 매집량 대비보다 훨씬 더 금을 더 많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수익 금지한다라고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 IMF도 미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치를 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빠르게 금리 올렸던 만큼 침체 구간도 빨리 올 수 있다. 뭐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GDP 경제 성장률 추이와 그 다음에 뭐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빠르게 꺾인다라는 건 과거에 있는 데이터 지표만 봐도 한눈에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셀시우스 구조조정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을 해서 파산 준비 절차를 도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파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번외로 전기요금이 한전이 3원이 올렸을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1,050원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모니가 해킹으로 가상자산 1억 달러 정도 도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바이낸스 옮기는 호라이즌 브릿지 공격을 좀 받아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곡물 육류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어 가고 있다. 식량지수는 소폭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소폭 하락이 나왔던 배경을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수출 제한 품목의 팝류를 일단 조치 해제를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의 물류 정체 재고가 축적이 돼서 가격이 매우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수확 처리 도래하고 있는데 저장 창고가 부족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서 어떻게 보면 해안 물류 운송 부분을 다 이동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폴란드 쪽으로 옮겨서 가져가야 되는데 또 그만큼 전시 상황에 군인들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인력량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거의 낮은 가격대로 또 판매하고 있다는 게 이번 곡물 가격에 좀 조정이 크게 나왔다는 배경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MSCI 한국 증시 부정평가 이유 근거치가 나왔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고 코스피 코스닥 공매도 제한과 외환시장 접근 제한성을 좀 꼬집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매우 주관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MSCI 선진국 지수 부분에 들어가는 건 전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용의 꼬리가 될 바에는 뱀의 머리가 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게 MSCI 선진국 지수에 반열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게 이제 정치인들한테는 실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회사한테도 별로 좋지 않고요. 왜냐 말 그대로 용의 꼬리 지분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고 해도 일단 MSCI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오니까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만 접근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한국 증시를 한번 보십시오. 공매도 제한을 일부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정도가 빠졌습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공매도 제한을 풀어달래. 외환시장 접근 제한도 풀어달래. 수출 주도형 국가의 치명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MSCI 부분만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골로 갈 수 있는 부분도 꽤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어야 될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배경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던 부분은 그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관세 부분에 대한 그런 어드밴티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정보부처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막 자랑하는 모습이 결코 저는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만 본다고 하면 곡물 부분만 해도 관세적인 영향성을 좀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농산물 부분에 따른 영향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네요.
그리고 정유사 횡재세 도입국이라고 해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미국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의 뭐 에너지가 추출하는 국가가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모양새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처럼 터미널을 어느 정도 보관을 해놨던 그런 시설들에서 갖고 있는 걸 내다 팔아서 이익을 창출한다라는 모델링이 과연 이게 횡재세라고 볼 수가 있냐라고 보기에는 전 좀 갸우뚱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시장 개입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약간의 역으로 이용을 해서 정치인들이 또 장난질을 좀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석유회사들의 터미널에서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2분기 정도 선이거든요. 2분기 부분이 끝나면 수입해서 다시 정제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율 추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한국도 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설설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축적 단계가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하는데 이 침체 구간대가 너무 많이 길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시장을 떠나갑니다. 근데 하락장에 매우 좋은 경험치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걸 이런 고통을 왜 사서 고생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사상이 잘못된 거죠. 왜냐면 내가 나이를 들고 나서 어차피 돈 가지고 재투자를 하고 뭐 또는 어떻게 보면 금융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모델링을 하게 되면 금융에 따른 그런 고통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해야 하는지에 따른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중요하게 될 텐데 그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경험치가 있어야지 그게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근데 없으면 내가 뭐 나중에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돈이 쌓였다고 해도 자금에 따른 운영 스킬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돈을 잃어도 내가 그만큼 근로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져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늙으면 내 몸과 시간을 돈으로 교환을 해서 매개체가 됐는데 나에 대한 그런 가치가 이미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써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비트코인의 전력 수요 올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해시레이트가 14%나 감소를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를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굴회사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코인 재고의 33%를 감소를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고정비 지출로 인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성인 5명 중 1명이 디지털 위안을 사용을 하고 있다. 민간 간편 결제의 위협성을 가져가고 있다. 보유자 수가 2억 6,100만 명이라고 하고요. 1년 만에 1,800%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기존에 어떻게 보면 뭐 알리바바, 그 다음에 엔트, 뭐 그 다음에 위챗페이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국민의 소비 사용도 패턴에 있는 데이터를 좀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 그 짓거리 해봐 라고 하니까 그냥 이거 도입했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7일 기준으로 미국 잠정 주택 매매 건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8일 22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 속도 조절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채권을 매입을 해줄 수 있는 부분과 채권을 매입을 안 해주는 국가에 따른 그런 유연하게 어떻게 잘 극복을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니까 논란 없이 잘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FOMC 멤버의 연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와 그 다음에 미국의 GDP와 그 다음에 파월의 연설이 29일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원유 재고 부분이 좀 있고요. 30일 날 또 보게 되면 영국의 GDP 그리고 중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치가 5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부분을
과연 올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앞으로 하반기에 좀 낮아진다라고 나오는 그런 배경 요소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지표는 다 쌩까고 오로지 물가만 잡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이게 분위기가 역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2E 게임 관련해서 요새 게임의 인기도를 다시 한번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P2E 게임이 아닌 쪽에서는 독보적으로 원신이라는 중국계 게임이 가장 인기가 좋고, 그 다음으로는 NC의 리니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 카니발 해커 1500 이더 합의금을 제한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3000 이더의 피해를 입었는데 1500 이더의 합의금을 제한을 한다라는 게 적정선인지 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더 클라이언트 노드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애널리스트가 지적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 하이퍼 레저 배수의 노드 문제 발생으로 네트워크 참여자가 25% 머지 활성화 이후 합의에서 제외됐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클라이언트 페어 관련된 문제를 좀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플 전 CTO가 이제 갖고 있는 물량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아마 올해가 지나가면 거의 이제 우리 제드 베켈러 빠이 짤찐 하는 정도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월간 가장 수익성이 제일 좋았던 측면을 보게 되면 그래도 7월달 좀 원만한 과거 대비는 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8월, 9월 들어가면서 좀 더 안 좋았던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 7월달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청산 부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위아래로 젖고 나서 많은 롱과 숏 패턴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눈치 보고 있다, 이슈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리 7월달 관련된 주요 이슈만 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37%까지 확대를 하게 되고요. 국민연금 기준 월 소득액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인플레 반영을 시켜준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합병기일이 잡혀져 있다고 하고요. 위메이드 위믹스 3.0 테스트넷이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 요금이 1,000원 정도 인상이 되고, 메가박스도 마찬가지로 4일 기준으로 인상을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7월 중에 세법 개정안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부동산 내용이 주력으로 많이 다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오펙 플러스에 따른 7월 8월에 따른 증산 목표치가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인지 우리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BA 통화정책회의가 5일날 있고 6일날 지준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일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 정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잘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